자, 오늘 리뷰할 작품은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이죠. 바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저는 정동석, 카이, 해나, 서지영 회차로 다녀왔고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우선 스토리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강 방식이라 감정 소모가 너무 심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작품이었고 그 아는 걸 팍팍 넣은 작품이었다고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작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초반 오프닝에 갑자기 시체가 악 하면서 살아나지 않나, 주인공인 앙리가 1막 후반부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나, 빅터는 또 그 앙리의 목을 가져와 실험을 하지 않나, 또 이 빅터의 실험으로 인해 앙리였던 몸이 괴물로 탄생하지 않나, 이 괴물은 또 나중에 인간들에게 무참히 멸시당하고 짓밟히지 않나, 또 자신의 유일한 편인 줄 알았던 소녀에게 배신당하지 않나, 이 이후로 빅터 주변 사람들은 이 괴물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나, 괴물은 또 우연히 만난 아이를 강에 축 빠뜨리지 않나. 이렇게 이 작품은 계속 비극 강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극이 끝날 때쯤이면 감정 소모를 너무 해서 지치게 됩니다. 극 끝나고 나면 당 떨어져서 사탕 하나 먹어줘야 해요. 이 강강강 비법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요소고, 이 자극적인 요소가 우리 관객들에게 아주 잘 먹힌 케이스가 바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넘버든 스토리든 설정이든 기타 등등등 이 작품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좋아하는 것만 팍팍 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몇몇 씬들을 한번 짚어보며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친구됨? 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뭐 당연히 뮤지컬이라 어쩔 수 없이 띄엄띄엄 진행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 이해에서 나오는 아쉬움이에요. 빅터랑 앙리가 진짜 순식간에 친구가 됩니다. 빅터가 잘해보자고 친구 이 한마디를 던진 순간 이후부터 이 둘은 찐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둘의 서사가 좀 부족한 느낌? 그래서 앙리가 나중에 빅터 대신 죽는다고 막 열변을 토할 때 솔직히 저는 감동적이고 슬픈 거보다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가 왜 대신 죽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를 지배하더라고요. 이게 다 둘의 친구에 대한 서사가 부족한 현상에서 오는 건데, 다시 진정하고 되새겨 보면 이미 앙리는 죽을 뻔했고 그 죽을 뻔한 앙리를 빅터가 살려줬고, 이를 계기로 앙리를 빅터의 실험을 계속해서 도왔고, 빅터가 위기에 처하자 어차피 자신은 빅터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몸이니 대신 죽는 것도 있는 동시에 이제 자신이 사는 유일한 목적인 이 실험을 생명의 은인인 빅터가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친구 서사 부분이 다소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친구 서사라 하는 부분은 한잔술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친구고 뭐고 다들 춤에 주목하지 않으시나요? 두 눈 부릅뜨고 어디 한번 춤 볼까 이렇게 보는 그 씬. 전카페어 두 분은 기럭지가 길어서 약간 뭐랄까 하기 춤추는 느낌? 그런 느낌은 들었어도 근데 잘 추시던데요. 두 번째 포인트, 빅터 개소름. 앙리가 빅터 대신 끌려갔는데 침묵을 유지하자 엘렌은 설마 앙리의 머리가 필요한 거냐고 하죠. 그러자 앙리는 버럭 화를 내고 이후에 나는 왜 라는 넘버가 나옵니다. 다른 배우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동석 배우님은 넘버 중간에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심 1%라도 앙리의 목을 실험에 쓸 수 있어서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완전 개소름이지 않나요? 세 번째 포인트, 왜 갑자기 결혼? 1막이 그렇게 끝나고 2막을 보면 빅터와 줄리아의 결혼식 장면이 올라오죠. 이 부분은 아마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뭐야?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니 아까 말도 안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1막, 2막 연결이 자신만의 해석이 없으면 완전 뜬금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소 서사가 불친절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막에서는 빅터는 줄리아에게 대화 한마디 안 거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빅터는 줄리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집착, 광기, 그리고 주변 인간들에게 품기는 더러운 냄새 때문에 줄리아가 눈에 안 들어온 거고, 그 관계의 끝인 괴물이 도망치고 3년 동안 발견이 안 되면서 점차 임시적이라도 그 광기를 누르고 줄리아와 결혼을 한 거다라고 서사를 나름 해석해서 연결할 수 있죠. 네 번째 포인트, 누가 괴물?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만화 중에 기생수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생수라는 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괴물한테 악마라고 하니까 어느 날 기생수가 사전에서 악마란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마란 것을 책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에 가장 가까운 생물은 역시 인간으로 판단돼. 제가 왜 기생수 이야기를 꺼낸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나오지만 막상 스토리를 까보니까 인간들이 진짜 괴물이었어요. 그리고 괴물은 이 인간들을 보면서 혐오하게 되죠.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혐오증 때문에 인간들이 살지 않는다는 북극에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를 이런 세계에 탄생시킨, 나를 이렇게 방치한 조물주 빅터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강가에 쭉 빠뜨리죠. 너도 나중에 커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말을 남긴 채, 근데 커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아이를 강가에 빠뜨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씬은 괴물이 여태 인간들 세계에 살면서 착한 인간들을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걸 설명해주는 씬이죠. 자기가 만난 아이들은 죄다 진짜 괴물이었다는 뜻이 되고요. 근데 이 씬에 대해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괴물 머릿속 상상 이야기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설정도 비슷하고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빅터도 어린 시절부터 길을 잃어버린 아이, 상상 속에서 어린 빅터를 만나 너는 나중에 커서 날 만들고 날 지옥 속에 빠뜨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어린 빅터를 강가에 빠뜨린 거죠. 마침 스토리상 이 씬이 되게 뜬금포로 껴있는 씬이기도 하고요. 근데 상상 속이라고 해석하면 뜬금포 씬까지는 아니게 되죠. 근데 제 해석은 내가 여태까지 만난 인간들은 죄다 괴물이다 라는 괴물의 생각을 보여주는 씬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북극.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엔딩은 상당히 슬픕니다. 직접적으로 팍 슬픔을 주는 기존 강강강 방식의 전개가 아니라 가슴속을 후벼 파는 여운을 남기면서 극이 끝나죠. 둘이 북극에서 만나 마지막 결투를 하지만 괴물은 빅터가 떨어뜨린 총을 쥐어주면서 총구를 자신을 향하게 하죠. 그리고 빅터는 빈틈없이 바로 괴물을 팡 쏘고요. 이때 괴물이 하는 이야기, 넌 그 다리로 이 북극을 나갈 수 없어. 넌 이제 혼자야. 이게 내 복수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쓰러지죠. 여태까지 극을 보면서 괴물이 빅터에 대해 복수심을 가졌고 당연히 그 복수의 끝이 빅터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씬을 봐서는 괴물에게는 어쩌면 제일 무서웠던 건 죽는 게 아니라 혼자 남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괴물은 까뜨린네에게 북극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엔딩은 북극이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북극 가려면 비자도 발급받고 배도 타고 그래야 하는데 괴물 혼자 어떻게 온 걸까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난 괴물. 왜 엔딩 말하고 그 다음엔 난 괴물 이야기 하냐고요? 엔딩까지 보고 난 괴물 씬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게 뭔가 더 여운에 남아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가사 때문인데요. 어젯밤 처음 난 꿈을 꾸었네. 누군가 날 안아주는 꿈. 포근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었네. 난 그 꿈속에 살 순 없었나. 바로 이 가사.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부분이 바로 빅터와 앙리의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잠시나마 앙리의 기억이 회상된 거예요.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가요? 아무튼 엔딩을 보고 난 괴물 마지막 부분을 회상하면 뭔가 좀 더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엔딩 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상상 어떤지 한번 평가해주세요. 바로 엔딩에서 빅터가 난 괴물 마지막 가사를 부르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괴물 리프라이즈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괴물이었구나 라는 의미도 갖는 동시에 앙리는 난 괴물을 부르면서 잠시나마 빅터와의 일을 회상했고
빅터도 북극에 혼자 남아 앙리를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꿈속에 살 수 없었나라고 딱 끝나면 빅터가 그 실험을 안 하고 앙리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되는 거라 뭔가 좀 더 여운이 남지 않나요? 다음은 넘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넘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좋아하는 포인트를 죄다 그냥 때려 박았어요. 넘버 소개는 제 프리뷰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요. 이번에는 간략하게 몇몇 개만 찝어 보겠습니다. 우선 단하나의 미래. 저는 정동석 배우님의 단하나의 미래 때문에 캐스팅 선택 시 빅터는 정동석 배우님 고정으로 뒀거든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영상에서만 본 걸 실제 무대로 보니까 감격의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창조가 시작된다. 근데 이때 샤우팅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 기억으로는 이 넘버에는 샤우팅이 없었는데 제가 라방할 때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건 정동석 배우님의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창 때 샤우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막 엔딩 때 안돼 하고도 샤우팅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카이 배우님의 너의 꿈속에, 역시 유튜브에서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넘버죠. 근데 이 넘버는 들을 때마다 아니 이걸 왜 결혼식 축가로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넘버가 지금 이 순간을 잇는 차세대의 결혼 축가 아닌가요? 아니 사형당하기 전에 부른 넘버로 결혼식 축가에 쓰기에는 물론 실제 결혼식장에서 너 꿈속 나오면 관객들이 어머 저 노래 사형식 노래 아니야? 수덕수덕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넘버를 아는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들으면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난 괴물, 저는 이 넘버가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연기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카이 배우님 연기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 넘버가 되게 잘 만들어진 넘버라 생각드는 게 특히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되게 전투적인 멜로디로 가다가 세상에 혼자가 된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라 딱 하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되게 슬픈 멜로디로 처음으로 꿈을 꾸었네 하잖아요. 이 구성 너무 좋지 않나요? 다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도 몇 번 느낀 건데 무대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두워요. 안 그래도 스토리 때문에 지치는데 어두운 무대 때문에 더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어두운 게 아쉬울 정도로 무대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정말 대극장 뽕맛나게 제작된 무대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파크 단독 예매 한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좀 팩트 폭격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프랑켄슈타인은 인터파크 단독 예매입니다. 즉 토핑 선예매가 있는 작품이죠. 이 토핑이란 게 할인 쿠폰도 주고 무엇보다 공식 예매보다 몇 시간 전에 선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딱 보면 우와 되게 좋네 라 생각이 들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경우는 인기작일 뿐만 아니라 인기 뮤지컬 배우들이 나온 데다 심지어 규현, 정태군 배우님 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명 가수 겸 배우까지 나오는 작품입니다. 즉 티켓팅이 빡세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려는 사람들이 죄다 토핑을 가입하고 선예매를 해버리니까 정작 본 예매 때는 매진된 회차들이 많고 매진 안 된 회차들도 구린 좌석밖에 안 남아버리는 거예요. 즉 선예매가 사실상 본 예매가 되어버리고 본 예매가 추가 예매 같은 쩌리 예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토핑 가입이 사실상 강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티켓 비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보는 꼴이 되죠. 여러분은 토핑 선예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리뷰였고요. 사실 이 작품은 뮤지컬 입문작으로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입문자라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을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뮤지컬을 좀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그만큼 서사가 따단하죠. 딱 보고 나면 지치긴 하지만 뭔가 가슴속이 웅장해진 그런 게 있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내년 2월 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니까 관람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